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3월 17일 그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은 안도랠리 가능성이 전 높다고 정리를 하고요. 이럴 경우에 앞으로 코스피 방향과 삼성중공업 투자 판단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스위프트에 퇴출된 이후에 원유 수출 대략 절반이 사라졌고요. 무역거래의 3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강제 병합한 이후에 제재를 받아서 러시아 수출 대략 절반이 사라졌고요. 근데 이번 그 러시아 경제 제재와 플러스 스위프트 퇴출, 이거는 앞에 이 두 가지 사례보다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수출 대략 절반 이상 상당 기간 사라질 것 같고, 러시아의 해외 수출도 유사하게 감소를 하는데,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그 에너지 수출이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러시아의 대외 수출은 회복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러시아의 제재 과정에서 제기된 그 이란과의 핵 협상의 진전 여부, 이게 그 조금 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란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한다면 일정 부분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러시아를 대체한다는 것은 러시아에서 사라진 시장을 이란에서 새로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러시아 제재의 충격이 완화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이란이 지금과 달리 그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보죠, 뭐.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제재와 스위프트 퇴출, 요와 관련한 영향을 정리를 하고 대책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그 제재의 특징은요, 두 가지. 첫째로 직접 수출 금지가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직접 수출이 금지시킨 거, 그러니까 하이텍 제품이죠. 한국 같으면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재를 일단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참여하는 대가가 아닌가. 이거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러니까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수출 타격은 첨단 기술 제품의 최소 50% 상당 수출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바이든이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정도 시장은 사라지는 거 아니겠는가. 즉 이걸 그 거시경제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유효 수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유효 수요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수출 금지가 아닌 것은 당연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문제는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됐기 때문에 대금 수수나 금융 지원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사실상 이것도 매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그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됐습니다. 달러망도 안 되고요. 유로나 파운드나 엔, 이런 대체 통화 사용도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루블이나 뭐 위안 이런 걸로 그 결제망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추천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그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이제 중심이 돼서 가칭 K-스위프트라는 한국형 금융결제망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거래할 때 원화 결제를 적용하자, 이렇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공도 자기들만의 그 금융결제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딱지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쟤들도 하는데 한국이 못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협상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러시아도 자체 금융 결제망을 가지고 있고요. 중공도 자체 금융 결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의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이 제재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걸 당했을 때 독자적으로 그 살아남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스위프트 같으면은 200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다 가입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11,000여 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기껏해야 뭐 중공, 쿠바, 벨라루스, 뭐 카자흐스탄 저런데 다 합쳐봤자 330개. 이건 이 사람 안 하고요.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200개 그 금융기관이 참여한다는데 직접 참여한 곳은 75군데밖에 안 되고요. 간접 참여가 뭐 1,184개라는데 이거는 스위프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스위프트 퇴출의 그 대안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저런 것은 미국 제재에 대비해서 발버둥 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대책일제 스위프트 퇴출에 대비한 그 대책일제 수단은 저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 기회에 한국형 스위프트, K 스위프트를 만드는 건 어떨지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금융시장 대응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요. 미국 시장은 3월 16일 이후 미국 시간이죠. 한국은 3월 17일이죠. FOMC 회의 이후에는 안도랠리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거는 좀 있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러시아의 침략 전쟁과 일반 경제 제재 리스크는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가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요. 그러면 이제 서방 경제 전체로 본다면은 시장에서 유효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유효 수요가 감소하면은 성수배만큼 GDP 감소하죠. 그거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새로 나온 아직 반영되지 않은 그 악재가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이 악재인데 이거 반영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이 추가로 조정을 보일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추가 조정 보일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월요일부터 시작되겠죠. 근데 이게 과연 오래가지 않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루 이틀 또는 길어야 일주일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조정 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스위프트 퇴출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가 더 타격을 받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타격을 받아서 그렇다면은 유효 수요가 추가로 사라지고요. 그러면 서방 경제와 개별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 거 이걸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러시아 제재와 스위프트 퇴출 이걸로 타격이 없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한국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 진출하는 기업들 뭐 구체적으로 이름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아주 장기간 동안. 또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러시아 리스크,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일반 경제 제재와 스위프트 퇴출 이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기업은 없고요. 그래서 개별 기업 직접 간접으로 모두 일정한 타격을 받는 것인데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의 타격은 그래도 껌값이고 러시아 타격은 죽을 지경이다. 서방의 기업들 그 타격은 결국 이 시장 기구를 통해서 수십억에게 이 분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렇지를 않죠. 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서 하여튼 추가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하루 이틀 또는 일주일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지금 악재 나올 건 다 나오지 않았나요? 더 있습니까? 악재가? 모르겠어요. 추가적으로 더 나올 악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을 보면은 지금 그 글로벌 자금이 안전지대인 미국으로 계속 몰리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몰려들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 긴축을 한다면 미국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을 보니까 미국 시장 자체 악재가 지속되지, 지금의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저 악재가 장기간 지속되기 힘들다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또 볼 수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아주 중요한 그 코어 PC 물가지수, 이게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그 지표인데 지금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완전 묻혀버렸죠.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예상보다 높게 5.2% 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고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라는 이 새로 생긴 엄청난 악재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상에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협이 더 높아진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리스크가 갑자기 급부상했고 이것이 유효 수요 감소를 가져오고 성수배만큼 GDP 하락 요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가속시켜버리면은 그러면 갑자기 경기가 심하게 망가질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로 온다는 걸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과 QT 실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금융시장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러시아 리스크가 진전되면서 이 페드워치가 다음 달에 금리 인상시킬 확률, 그게 25bp를 올릴 거냐 50bp 올릴 거냐, 그 확률이 지금 각각 그 사진 보시는 것처럼 76%대 24%로, 그래서 25bp 오르는 것으로 지금 거의 굳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에는 50 올릴 확률이 거의 어떨 때는 90%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봐야 할 점이 러시아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인 1월의 그 연준의 미니츠, 의사록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 의사록을 매우 꼼꼼히 봤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 러시아 리스크 터지고 상황이 급변하면서 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썩었다가 이 한 줄 사용합니다. 그 의사록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1월 당시에 그 연준의 태도는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We will do it, of course, but we will work before we run. 여기서 we will do it 할 때 it의 의미는 금융 긴축, 즉 금리 올리고 돈 회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요거를 금융 긴축을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내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걸어가면서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필요하면은 달리겠다. 이게 1월 의사록에 나타난 연준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월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 리스크가 전면에 부각됐기 때문에 연준은 일단 25bp만 올리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한 후에 다음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그것이 지금 패드워치의 확률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융시장이 엄청 놀라 있습니다. 매우 놀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스크를 지금 털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달래는 말이 나올 가능성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안도랠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주목해야 될 것은요, 에너지 산업. 이건 앞으로 이 분야 투자가 급증하겠죠. 초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시대적 특성에다가 러시아 에너지 시장을 대체한다는 이 요소까지 더해져서 어쩌면 우리 시대
사상 최고 호황을 구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인프라 재건 투자도 결국 개시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인프라는 너무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재건 투자가 결국 개시될 것이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다시 활력을 얻을 요소도 매우 많습니다. 러시아 시장을 막아버리면은 러시아를 대체할 다른 시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시장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서방의 경제는 매우 밝다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죽지만 서방 경제는 번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코 악재는 다 반영됐고 전망이 밝다면 주가는 올라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폼크 이후에 FOMC 회의 이후에는 안도랠리 이어지고 그러다가 경제 성장이 정말 투자가 늘어나고 성장의 어떤 결과가 보여진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성장 랠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랠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안도랠리입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나서 성장 부분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성장 랠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 시장은 어떨 것인가? 당연히 미국 시장과 일정 부분 연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스위프트 퇴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료가 다시 터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리스크를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은 FOMC 이전인 3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 주목해야 하는 거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리스크란 이 상황 변경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도 여전히 강력한 숏 포지션이고요. 풋도 러시아의 침략 전쟁 개시 이후에 풋을 대규모로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2월보다도 더 많이 지금 매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여전히 강력한 숏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파생 시장 상황에서 외국인은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숏 포지션을 더 강화해서 만기에 그대로 결제시킬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매우 무섭죠, 이거는.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건 새롭게 제가 추가한 것인데, 미국 시장이 스위프트 퇴출 악재를 조기에 극복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주 중반 이후 안도랠리 시동을 만약 건다면은 외국인들이 이 숏 포지션을 청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 세력이 강력하게 대우를 하나로 뭉쳐 있지만 이게 분열이 일어나서 청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저는 추가를 해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장중 선물 청산 거래 개시되는지, 풋 옵션을 추가 매수하는지 또는 매도해서 이익 실현하는지, 그 다음에 콜 옵션 포지션 변화 여부 이거 매우 주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락 시에는 우량주 그 다음에 회복할 때 주도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는 것이 저는 언제나 정답이라고 봅니다. 조금 빠지면 조금 사고요. 많이 빠지면 많이 사먹고 그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 리스크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삼성중공업 투자 판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에너지 산업, 즉 원유나 가스 산업은 서방의 제재 대상이 아니고요. 스위프트 퇴출되었지만 에너지 관련 거래는 예외로 스위프트 접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시행규칙을 설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삼성중공업의 러시아 일거리, 저게 군수용이 아니고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수송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너지 획득의 필수 관련 제품인데 이건 분명한데 서방이 에너지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관련된 제품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저 거래를 가스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이렇게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품은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의 조선 3사뿐입니다. 한국이 손해보면 중공기업만 반사이익을 얻게 되고요. 이는 서방의 손해와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제품이 없으면 러시아 가스 시로 올 수가 없고요. 이는 서방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삼성중공업이 제재 대상이라면 러시아도 타격이 크고요. 서방도 타격이 큽니다. 한국도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재의 취지나 제재의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제재의 원칙이라는 것은 러시아는 최대한 타격을 주고 동맹들의 타격은 최소화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제재하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제재의 예외 적용을 일단 강력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이거 잘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정도 협상은 어려운 협상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러시아도 삼성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우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러시아도 선박이 있어야 달러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받기 이전보다도 더욱 절실히 삼성중공업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대금 취급받을 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러시아가 제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는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이 어떤 규칙 사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을 내세워서 러시아 측에게 추가 담보 또는 지불 시기 앞당겨 달라 이런 조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이 진행 과정에 러시아가 제재받는 그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은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법 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도요. 동시에 결제를 말이죠. 가스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거 가상화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스가 이게 황금가스인데 그래서 가스로 받아와서 이거를 한국형 결제망 만들어서 원화 결제를 시도해버리고요. 또는 가스를 받아와 갖고 여기 한국가스공사에 팔아도 되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마지막 케이스로서 삼성중공업이 만들고 있다는 쉐빙선, 미국, 캐나다 등의 북서항로에 투입을 이제 검토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최후의 가능성인데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의 러시아 리스크라는 거 가장 큰 리스크는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는 대형 발주를 아주 유력한 고객이었는데 장래에 대해서 이 대형 발주가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상화될 때까지 적어도 수년 이상 연기될 가능성 이게 지금 가장 큰 악재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존에 수주한 거 이거는 작년 하반기 수주받은 건 아직도 설계하는 그런 기간일 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협상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것들도 위와 같은 그런 해결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가스로 현물 결제 받아와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용한다는 게 가스공사에 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진행이 더 크게 되고 사이클 폭이 더 커지고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또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슈퍼사이클에 러시아 에너지 산업 대체에 따른 특별 수요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상당폭 하락한다면 추가 매집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의 기회 아닐까 이런 견해 저는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공매도 상황 봅니다. 정리합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린 사진이요. 예. 최근에도 여전히 숏 커버링 진행 중입니다. 그래프에서 작년 11월 1일 이후 공매도 잔고의 순정감을 나타내는데 X축 아래 부분은 숏 커버링 규모입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공매도 세력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또 쟤네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